자, 블로그 기본 정보 설정을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해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 이런 식으로요. 네, 요 부분들이 수정됐죠. 요 부분들. 네, 별명, 설명, 프로필 사진. 자, 연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사진 바꿀 겁니다. 나중에. 네. 그 다음에 블로그 제목은 현재 이 블로그 스킨, 네, 꾸미기 설정에서는 블로그 제목이 노출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로그 제목 보이게끔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세부 디자인 설정 하면서 블로그 꾸미기에 세부 디자인 설정 하면서 부연 설명드릴게요. 네. 자, 내 블로그에서요.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네, 실습 내용은 네, 추가 실습은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입니다. 네. 자, 본인 블로그에 똑같이 동일하게요. 네. 관리로 갑니다. 본인 블로그에 설정하려면 반드시 로그인해야 되죠. 네. 본인 블로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네. 프로필 밑에 관리 선택에 들어가면 관리 페이지 접속됐고요. 네, 좀 전에 저희가 다뤘던 게 주로 이 부분은 다뤘고요. 네, 기본 설정 다뤘고 꾸미기는 우선 건너뛰고요.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메뉴 및 글 관리의 카테고리 부분이거든요. 여기 영역입니다. 네, 메뉴 관리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네, 상세하게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그래서 네, 메뉴 및 글 관리의 메뉴 관리의 블로그. 요걸 선택하세요. 메뉴 및 글 관리에 메뉴 관리에 있는 블로그를 클릭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약간 이제 처음 네, 이용하시는 분들 환경으로 제가 약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낙서장 또는 게시판 하나만 있을 거예요. 네, 기본값은요. 기본값은 카테고리에. 자, 이 카테고리라는 부분은 게시판 목록입니다. 네, 개념 설명을 드리면 게시판 목록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쓰잖아요. 쓴 글에 대해서요. 네, 해당 글을 담을 수 있는 게시판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생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블로그 글 쓸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어느 게시판에 담기게 할 건가 이 글은. 자, 이 게시판은 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분류 항목을 좀 작게 스타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번에 이 글 쓸 건데 이 게시판 하나 추가할 거야. 또 새로 글 쓰면 또 이 게시판 추가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게시판 목록이 쭉 길어지거든요. 그래지면 이제 나중 단에 이제 블로그 꾸미기 단계에 가셔가지고 근래의 추세를 반영해서 블로그 꾸미기는 저희가 네,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1단으로 할 거예요. 레이아웃을요. 그때 이제 이 게시판 카테고리가 길게 되면 그때 영향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면 기존에 글 써놓았던 해당 글다리별로 이제 게시판을 다른 데다 저장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2개 정도로 시작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세분화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은요 이렇습니다. 네. 저는요 기본적으로 지식 공유와 경험 공감 요렇게 네, 2개 대분류로 스타트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대분류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개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분류라는 네, 중분류까지만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해당 게시판 밑에 또 새로요. 또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요 2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1수준, 2수준, 3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2개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례로 제 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 공유하고 경험 공감하고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네, 대분류가 3개로 돼 있어요. 정보박스 프로필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식 공유, 그 다음에 경험 공감 이렇게 3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분류가 쭉쭉쭉쭉 늘어나 있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네, 대분류가 네, 정보박스 프로필, 지식 공유, 그 다음에 경험 공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중분류로 이런 식으로 PC, 스마트폰, 파워블로그, 파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험 공감 저기 부분 내에서는 육아와 관련해서 유은익 일상, 하디슈 리뷰, 방송 음악, 캠핑 여행, 맛집, 상품 리뷰 이렇게 네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좀 틀릴 건데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어떤 정보적인 측면 공유에서 네
어떤 지식 공유 이렇게 묶으면 웬만한 게 다 여기에 네, 추가해도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 경험 공감, 뭐 경험적인 부분하고 공감적인 부분 묶어가지고 그냥 경험 공간 요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보면 재밌게 이렇게 게시판을 네, 뭐 이렇게 이런 걸 설정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보면 뭐 공부하자, 뭐 맛보자, 뭐 즐기자, 뭐 경험하자, 뭐 이렇게 뭐 이름으로 해놓은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요, 뭐 예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분류를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식 공유와 경험 공간, 그다음 중분류 추가하는 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뭐 게시판 하나 있는데 요 이름값, 네, 낚시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 수정하는 거는 여기서 요거 선택 이렇게 하면 기본 게시판 하나 있을 거예요, 한 개. 네, 이름값 수정하겠다, 뭐 이걸 지식 공유로 하겠다, 지식 공유 이렇게. 하면 요 이름 수정되어졌죠. 네, 이렇게 여기서 수정하면 여기 이름 바뀝니다. 네. 그다음 밑에 보면요, 네,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 수를 표시할까 말까. 글수가 많은 경우에는 표시하는 게 좋고요. 많을 때는 표시하는 게 좋고요. 많지 않을 때는 아예 표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게시판만 많이 만들어 놓고 옆에 0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도 글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굳이 그걸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해놨거든요. 전체는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표시가 되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요거는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식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글수가 뭐 684개예요. 뭐 경험 공감은 뭐 556개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제가 표시했고요. 그렇지 않은 게 표시 안 해놨어요. 이렇게. 네. 선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게시판 단위별로. 자, 그 다음에 네, 공개 설정, 공개할까 비공개할까요? 네, 공개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고 비공개를 하게 되면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 그 게시판에 저장하는 게시물은 안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주제 분류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게시판에 안 보인다는 거고 글은 글 단위별로 공개 설정을 다시 합니다. 전체 공개, 뭐 비공개, 이웃한테만 또 서류 이웃한테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게시판은 네, 어떤 주제로 할 거냐, 주제 분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대분류를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안 할게요. 중분류적인 단계에서는 할게요, 제가. 네. 그래서 차이 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보기 형식은 블로그형이 있고 앨범형이 있어요. 블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케이스가 블로그형이에요. 앞에 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짝대기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요게 이미지형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블로그형으로 된 게시판은 해당 이 글 이렇게 글 내용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글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뜨고요.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네, 앨범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게 다 앨범형으로 제가 해놨는데 앨범형 클릭하게 되면은 사진 제목, 대표 사진과 글 제목 목록이 떠요. 대표 사진과 글 제목 목록 이렇게 떠요. 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네. 글 내에 사진이 하나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이 목록에서 빠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글 내에 사진이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지만 해당이 목록에 표시가 되어져요. 그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앨범용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진자를 중심적으로 글 쓰는 경우에는 네, 앨범용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블로그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네, 요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 목록 블로그형인 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앨범형인 경우에 설정이 안 되고, 목록 네, 닫을까 열까, 이 무슨 말이냐?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례로 제가 이거 클릭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 블로그형을 클릭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네, 닫기로 돼 있나봐요. 무슨 말이냐? 요거요. 요거. 이 게시판 내에 게재되어진 글 목록들요. 글 목록들을 기본값 닫기로 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열기예요. 닫기 열기 네, 어떤 걸 추천하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본 사람이요, 연관되어진 글을요, 다시 다른 걸 여기 게시판 내에 이런 글들이 있네. 이거는 뭐지? 라고 클릭을 복귀감 하려고 한다면은 열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설정을요. 네. 목록 열기를 하게 되면은 해당 이 글에 몇 개 글이 보이게 할 건데 기본값이 5줄.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만 보이거든요. 이걸 맥시멈
30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것도 중요한 네,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내 글을 하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봤어요. 봤으면 그 하나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다른 글들도 보게끔 유도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밑에 이제 뭐 연관글 링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보기를 위에다가 해놓으면 보고 해당 그 게시판 내에 다른 글들을 보다가 이것도 클릭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블로그의 활동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방문자 수가 아니라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제일 커야 돼요. 네,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1단위별로 본 글수의 그 네, 합인 조회수가 제일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문수나 방문자 수. 네. 자, 뭐 지금 현재 뚝딱 설명드려도요. 네. 이거 설정 안 하시면 그냥 잘 모르시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내가 뭐 카테고리 설정과 관련한 거 우리가 했었는데 그때 뭐 네. 내가 지금 당장 적용 안 하면 이거 뭐 네. 숨어 있는 부분이라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때 필요하실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형으로 그러니까 블로그용을 하는 경우에는 목록 보기를 열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수가 뭐 안 많은데 굳이 뭐 30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우선 기본값으로 했다가 글수가 좀 많아지면 뭐 보여지는 줄수를 뭐 10줄이나 뭐 20줄이나 이렇게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렬 넘어가고요. 카테고리 적기 펼치기 네, 기본값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혹 카테고리를 펼치기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접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꾸밀 때 이게 홈페이지인지 블로그인지 긴가민가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는 필수적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펼쳐놓는 게 아니라 딱 접기 하면 한 줄밖에 딱 안 보여요. 카테고리 이렇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속임하려고 할 때 접기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우선 저는 기본값으로 펼치게 해놓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대분류 2개 추가한다 그랬죠. 네, 지식공유 말고 경험공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이거를 선택하세요.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대분류 추가할 때는 이거 선택,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릅니다. 이렇게 1수준 같은 수준으로 게시판 하나 추가됐어요. 경험공감 네, 이름으로 경험공감. 네, 다른 건 따로 제가 수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중분류 추가하는 부분은요. 네, 지금 현재 네, 1수준으로 이 대분류라고 제가 명칭을 네,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식공유 경험공감. 지식공유 밑에다가 하위로 게시판 추가하겠다. 그러면 지식공유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요. 지식공유를 선택하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요 지식공유 밑에요. 이렇게 한 단계 들여서가지고 요 지식공유 밑에 여기에 게시판 추가되어져요. 여기에 뭐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저희 과정명 뭐 파워블로그 네, 뭐 만들기 뭐 이렇게 네,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 주제 네. 그러니까 지식 공유적인 부분은 어떠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네, 카테고리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블로그의 글감은요, 네, 4개가 네, 혼용되어지게끔 써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네, 나만의 웹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시작 스타트는 나의 어떤 관심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식적인 측면, 뭐 지식 공유는 어떤 정보성 어떤 글요. 그래서 요즘은 블로그 추세가 어떤 네, 주제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냥 순수하게 일상적인 부분만 적게 되면 네,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블로그 들어와서 볼거리가 없다라고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타트는 네, 개인 서비스 시작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일상이나 경험들, 네, 그래서 뭐 일상적인 거, 그 다음에 정보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이슈적인 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통으로 어떤 네, 뭐 궁금증을 가지는 대상이거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에 홍보적인 부분도 포함시켜 놓는 게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네, 여기서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이거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떠요. 카테고리 2차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 공간적인 부분 네 선택해가지고 이번에는요 경험 공간 선택해 게시판. 네, 제가 볼 때 요 세 가지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방송 음악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에 보면 주제가 방송과 관련된 주제 꼭 들어가거든요. 네, 방송 음악 그 다음에 뭐 맛집 탐방, 뭐 상품 리뷰, 뭐 이렇게 세 개 한번 추가시켜 볼게요. 네, 뭐 방송, 음악 또요. 네, 카테고리 추가. 네, 뭐 맛집, 뭐 탐방. 네,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추가. 네, 그 다음에 네, 뭐 제품 리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요. 네.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 네, 더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요 이대로 설정하겠다 제일 마지막에 이거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확인 이거 반드시 눌러야 적용됩니다. 네, 확인을 반드시 눌러야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요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글을 많이 안 작성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게시판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주로 글을 쓰는 거 게시판이 여기 밑에 있는 이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볼 때 여기에 많은 글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 게시판이 기본 게시판으로 여기에 게시되어진 글들이 보이게끔 기본적으로 보이게끔 하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라는 부분을 해당 네 기본을 보여주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체크 누르면 돼요. 나중에 네 저희가 설정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두고 그냥 확인. 네, 됐습니다. 설정요. 네, 성공적으로 반영했다.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 내 블로그 선택 이렇게 해보면 내 블로그 들어와졌죠. 들어와져서 보면 여기에 네 이렇게 네 게시판 목록 네 이렇게 이렇게 수정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